안녕하세요. 20년째 골드만 비뇨기과에서 전립선과 배뇨장애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조정호 원장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또는 전립선염이라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증상을 자세히 들어보면 전립선염이나 비대증이 아니겠다 싶은 환자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간질성 방광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간질성 방광염 그러면은 뭔가 뇌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간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변이 방광벽을 통해서 스며들어서 세포와 세포 사이 간질에 뭔가 이상이 오고 거기에서 증상이 시작되는 것을 오래된 명칭인데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수술을 해달라고 오신 전립선 비대증이다 또는 나는 너무 심한 전립선염이다, 이런 분들 중에서 간질성 방광염으로 제 나름대로 의심을 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증상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시작이 됩니다. 10대, 20대 때도 뭔가 좀 소변이 불편하고 잘 안 나오고 자주 가고 그러면서 약하고 이런 증상이 시작되었고, 나이가 들면서 심해졌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60대가 돼야지 증상이 시작이 되는데, 간질성 방광염이 있던 분들은 10대, 20대 때 그때부터 증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약에 대해서 되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알파 차단제 같은 걸 먹어도 전혀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약을 썼는데 약에 반응이 없다, 이런 분들은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을 먼저 해봅니다. 세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은 분명히 받았고 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립선 크기가 초음파로 재보면은 별로 크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알파 차단제라는 전립선 비대증 약에 약간의 반응은 있지만 요속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역시나 비교적 어린 나이부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크지 않으면서 증상이 심한 분들도 간질성 방광염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먼저 해보고요. 특징적으로 소변이 차 있을 때 아랫배가 아프다던가 골반 쪽이 아프다던가, 또는 심한 경우는 뒤쪽 허리 쪽도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 사람이 있고 고환 쪽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요도가 좀 화끈거린다, 이런 증상들을 가진 분들, 저는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증례는 36세 남자입니다. 36세면 아직 전립선 비대증이 시작될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10년 이상 전립선염을 치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된 증상이 회음부에 굉장히 통증이 있고 요도에도 통증이 있고 소변 보고 나도 개운치 않고 굉장히 약하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10년 이상 증상이 되었지만 증상이 악화된 것은 3년 정도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UDS라고 써 있는데 이게 요역학 검사입니다. 요역학 검사는 방광의 저장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검사인데, 요도에도 관을 넣고 또 항문 쪽에도 관을 넣어가지고 물을 채우면서 압력 변화도 보고, 검사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검사까지 다 해보고 오셨을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실제로 소변 보는 패턴을 재봤더니 20초가 넘어서 소변이 시작이 됐는데, 소변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2분 이상 걸렸죠. 나오다가 그칩니다. 또 1분 한 20초 정도 지나서 또 힘줘서 보면 조금 나오다가 한 1분 정도 소변을 못 보고 마지막에 또 찔끔 보고, 이렇게 보고도 못 나온 양이 245cc, 굉장히 힘든 상태죠.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립선염이 일찍 시작됐다고 해서 저는 오히려 이분은 전립선염이 아니고 방광 기능 쪽의 문제 또는 간질성 방광염을 의심을 하는 상태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자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200까지 채웠다가 비웠더니 보시다시피 방광 내부에 점막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간질성 방광염의 전형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방광 점막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방광이 일정 부분 차면은 그 사이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고농도의 소변이 방광벽을 뚫고 간질 사이로 들어가게 돼서 자극을 주고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시경을 보고 나서 당신은 전립선염이 아니고 전립선 비대증 때문도 아니고 간질성 방광염으로 인한
유연성의 문제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간질성 방광염에 맞는 약을 쓰면서 자꾸 방광을 좀 늘리는 연습을 하면은 굉장히 유연성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약 먹고 한 1, 2주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본인이 말씀하신 게 통증이 꽤 많이 좋아졌다. 소변 보는 것도 왠지 좀 부드럽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2주 약 먹고 비교적 치료의 초기지만 요속도 좋아지고 끝나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본인은 통증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립선 염이 안 낫는다. 전립선 비대증이 아닌데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변이 자꾸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전립선 염, 전립선 비대증만 있는 게 아니고 방광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역시나 내시경 검사가 굉장히 큰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례였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본인은 전립선 비대증이다.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한 2주 전에 이분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65세 남자니까 당연히 이제 나이가 좀 있고 해서 뭔가 배뇨 증상이 생기면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고요. 소변을 자주 간다, 약하다,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나는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찾아오신 분이시고 좀 특이하게 소변을 힘을 줘서 억지로 짜내듯이 보게 된다. 이런 묘사는 사실은 일반적인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흔히 하는 묘사는 아니거든요. 또 소변을 참으면 아랫배가 아프다, 뻐근하다. 일반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은 통증은 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전립선 초음파 당연히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하면 해봐야죠. 해봤더니 42.6g, 42.6g 정도면은 일반적으로는 약만 먹어도 굉장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전립선 크기에 비해서 뭔가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 또 소변 보는 패턴을 봤더니 일반적인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수술을 해달라고 할 때는 너무 약하다, 너무 오래 걸린다, 또 밤에 너무 자주 간다. 이게 주된 증상인데 이분은 실제로 소변을 보는 최고 요속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더 불편한 것은 통증, 불쾌감, 짜내야 한다. 이런 느낌이 사실은 더 불편했던 거고 그래서 뭔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연성 내시경으로 방광 내부를 관찰을 해봤습니다. 한 200cc, 300cc 채우니까 혈관이 터지는 게 보이고요. 간질성 방광염을 가진 환자들은 내시경을 해서 방광을 채우면 방광 내에 있는 혈관들이 터지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나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을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고 먼저 그동안 안 써본 약, 간질성 방광염에 대한 약을 좀 써보고 또 간질성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마시거나 맵거나 짠 것들을 많이 먹으면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식이 조절을 좀 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자고 제가 권했고요. 그제 오셨는데 수술을 안 하길 잘했다. 약물로 한 70%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증상을 가졌다고 해서 병이 꼭 전립선에만 있는 게 아니다. 방광 쪽에 오히려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특히나 통증이 있다던가 전립선이 작다던가 약으로 호전이 안 된다던가 오랫동안 전립선염 치료를 받았다던가 뭐 이런 분들은 저는 확실한 원인이 안 나온다면은 방광 쪽을 꼭 생각해보고 방광염 검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해드립니다.